네, 안녕하세요. 제5회 데브토 발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GDSC AI 멤버2의 멤버 정성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AI 발전 윤리라는 주제인데요. 되게 제목만 보셔도 굉장히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고 말만 들어서 벌써부터 저녁 먹고 약간 졸리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지금까지 보시면은 되게 주제들이 개발 관련되고 막 되게 컴퓨터 관련 얘기 나오고 되게 기술적인 얘기들이 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개발을 할 때는 꼭 그런 것만 생각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런 주제를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 수많은 AI 관련된 그 주제들 중에서 왜 하필 윤리를 가져왔느냐에 대한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컴퓨팅 기술이 잠시만요. 저기 보자. 컴퓨팅 기술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기상청에 썼던 슈퍼컴퓨터 성능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의 성능과 비슷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과거에 이론에만 머물러 있던 머신러닝 그리고 AI 기술들이 점차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I 관련 기술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를 이용한 서비스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또 새로운 문제점이 항상 나온다는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AI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때 분명히 처음에는 기획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고 뭐 이런 되게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런 서비스 그런 서비스들이 실제로 그 배포를 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뭐 수요 조사를 하게 되다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이슈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가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런 기술이 어떤 이슈들을 가져올 수 있지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인지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들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제 사실 그 윤리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냥 멀리 있고 되게 추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활 근처에서 바로바로 이제 저희가 직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인데요. 그래서 조금 많이 유명한 네 가지 사례들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무인차의 딜레마죠.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세 가지 상황인데 뭐 예를 들면 글씨가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은 뭐 10명의 보행자와 1명의 보행자 중에 어느 쪽을 살릴 것이냐. 혹은 보행자 1명과 탑승자 중에 누구를 살릴 것이냐. 또 다른 문제는 뭐 10명의 보행자와 1명의 탑승자 중 어느 쪽을 살릴 것인가. 뭐 이런 딜레마적인 문제점들이 있죠. 생각거리들이 있죠. 이게 단순히 운전자가 사람인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이 희생하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거 이제 자동차를 조정하는 주체는 AI라는 그 점에서 솔직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운전자가 사람인 경우는 살짝 다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케이스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AI죠. AI 챗봇 이루다라는 서비스였는데 사실 이 AI가 문제가 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계기는 뭐 약간 조금 편향되고 또 부적절한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는 바람에 조금 이제 학습 과정, 서비스라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사가 좀 많이 발견되어 가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런 AI지만 좀 부차적인 문제점은 이 AI가 학습하는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특정 사람의 이름이나 혹은 특정 지역들이 좀 많이 언급되는 그런 경향들이 발견돼가지고 조금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그런 AI죠. 세 번째 같은 문제는 AI의 의료사고 문제입니다. 만약에 AI가 의학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AI가 사람에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면 만약 그 AI가 내린 판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뭐 그걸 도입한 병원한테 물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AI한테 물어야 될까요? 아니면 환자 본인한테 물어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법조계 쪽이나 이제 의료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지난 데브토크 때 원주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던 스테이블 디퓨전 혹은 달리 같은 이제 생성 모델인데 보시면 이제 왼쪽에 개구리 그 그림을 오른쪽에 되게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오른쪽부터 되게 눈이 약간 좀 희미하게 뜨고 한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개구리 그림이 되게 언뜻 보이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저보다는 되게 표현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생성 모델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심지어 무료로 공개가 되고 나서는 이제 뭐 돈은 뭐 예를 들면 뭐 이거 그려주세요. 네, 그거 얼마 주시면 제가 그려드릴게요. 근데 이런 커미션 시장이라고 하죠. 커미션 시장이 이제 요 모델에 의해서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사례들을 조금만 더 확장시켜가지고 일반화된 주제로 바꾸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 딜레마는 이제 윤리적 딜레마 문제로 할 수 있고요. 위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문제죠. 그죠? 트롤리 딜레마라는 문제인데 만약 당신이 이 선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 그대로 이 5명의 사람을 밀고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선로를 바꿔가지고 한 명의 피해자만 발생시킬 것이냐 이런 이제 딜레마인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게 70년대부터 있었던 논의이기 때문에 나무위키나 이제 구글의 이제 트롤리 딜레마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주장과 생각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문제는 이제 개인정보 윤리 문제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루다 문제 외에도 이제 실제로는 어떤 사례가 조금 더 뉴스에 나오고 그러고 있냐면은 이제 구글 애널티क्스라는 마케터 툴 다들 아시죠? 이제 예를 들면 뭐 사용자가 동의를 하면은 이 고객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고 어느 디바이스를 통해서 들어왔고 혹은 뭐 어느 성별이 뭔지 뭐 이런 어느 지역에 접속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마케터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뭐 이제 고객이 물론 동의를 했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난 이런 것까지 내 정보를 알아갈 줄 몰랐는데 라는 그런 좀 문제점들이 많이 뉴스에는 나오고 있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책임 소재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AI 사고를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보면은 사실 이 처벌이라는 개념은 원래 옛날 같았으면은 뭐 죄값을 치르게 한다 뭐 그런 개념이었지만 최근에 법률에서는 다시 사회 다시 구성원으로 재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많이 요즘에 해석을 하는데 그게 과연 AI한테도 적용이 가능할지 적용을 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 논의입니다.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그런 문제인데요. 바로 인간의 고유성 문제입니다. 알파고가 바둑계를 지배하고 예전에는 막 명인들의 계보, 막 예를 들면 이창호 그 명인이 이수를 왜 뒀을까? 이수를 왜 뒀는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AI가 둔 수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비 디퓨전 혹은 달리 같은 그런 생성 모델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커미션 시장이 앞으로 좀 더 위축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특히 마지막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지금은 뭐 인간의 특정 뭐 노동이나 특정 그런 능력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멀티모달이나 뭐 필살러닝 이런 기법들이 더 연구가 되고 돼가지고 제너럴한 부분까지 커버가 가능해지게 된다면은 이제 이 인간의 고유한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아까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여기 있는 대부분 계신 분들이 또 항공과이시고 또 동시에 개발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다 보니까 한 번쯤은 이 코파일럿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으로 코딩해주는 AI 코파일럿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주석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에 맞는 코딩 그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그런 익스텐션입니다. 월 10,000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템플릿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템플릿을 고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 후기들을 들어보면은 간단한 수준의 코드들은 좀 잘 짜는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복잡한 수준의 그런 함수들 혹은 기능의 구현을 요구를 하면은 좀 많이 삐걱거린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코파일럿도 AI라는 점에서 학습을 하고 발전을 하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뭐 저작권이 걸려 있는 코드들을 학습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것들이 뭐 조정이 되고 뭐 그런 복잡한 코드까지 학습을 가능하게 된다면은 정말 앞으로는 지금은 하지 못하는 복잡한 코드조차도 얘가 주소만 잘 달아주면은 템플릿을 짜줄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한두 분 정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 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파일럿은 이제 지금은 간단한 수준의 코드만 구현 가능하지만 앞으로 발전한다면은 뭐 복잡한 수준의 코드 정도는 원활하게 대체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개발자를 꿈꾸시니까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해지는 역량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뭐 간단한 수준의 코드 구현은 이제 코파일럿이 주소만 가준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변화, 이 변화에 대해서 점점 중요해지는 역량은 무엇일까요?
사실 요거에 대해서 시간만 괜찮으면 이제 한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려 했는데 혹시 지원자분 계신가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미리 생각을 해보셨다거나 아니면은 어, 내가 뭐 짧게 한마디라도 한번 거두고 싶다. 날 도와주고 싶다 하시는 분은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사실 뭐 이런 상황을 예상하긴 했어요. 어차피 아무도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파일럿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어, 이제 한 초중급 정도의 코드를 짜는 거는 이제 주석만 잘 달아주면 이게 얘가 재현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기획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나 혹은 그 이제 프로그램 전체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이 앞으로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건 어쨌든 제 생각이고요. 아마 이제 이 중에서도 방금 제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나 아마 그거랑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윤리 혹은 이제 이러한 좀 윤리 관련된 사안들이 사실 수학처럼 하나의 진리,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시면 만약에 뭐한 30분? 30분이라면은 한 30개의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이것도 어느까지 제 생각이고요. 혹시 뭐 다른 생각 있으신 분 뭐 지금이라도 간단하게 한 말씀 거둘 수 있나요? 네, 다들 처음이라서 부끄러움이 아직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다들 뭐 기말고사 기간이고 공부하시기도 바쁘고 지금 내가 당장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나온 에러를 해결하기 바쁜데 내가 이걸 왜 생각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본 이유, 이제 세상이 이제 기술력 하나만 밀고 나가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술력이 가지는 편리함뿐만 아니라 이 기술력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기술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어떤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회에 사전에 미리 조금 대비를 해두고 완벽하게 대비를 하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여기 계신 이제 예비 개발자 분들이 모든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고려했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생각 정도는 가지고는 있어야 앞으로 그 예상치 못한 문제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안 했을 때보다는 더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하에 한번 만들어 보게 됐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